교과 전형이 있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고 논술 전형이 있습니다. 상위 15개 대학에서 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방식이 학종이었고 이제 비교과 사라지니까 학종도 이제 없어지는 거 아니야? 아직도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거든요. 학종을 없앤다는 얘기는 아직 없다. 대학에서 선호하는 유형이다. 고등학교를 도대체 어딜 보내야 되지? 내신 잘 따는 학교를 보내야 되나? 상위권 친구들이 많은 학교를 보내야 되나? 저도 고민을 하는 부분인데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너무 아이마다 다르고. 네, 매부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슬기로운 고등생활 저자 김지영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교 학점제 연구학교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15년차 국어교사 김지영이라고 합니다. 이 영상이 이제 나갈 시점에는 아마도 이제 수능이 끝나 있을 것 같거든요. 저희 이제 일정상 누군가 이제 나가면 누군가 또 들어오게 되죠.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학부모님도 계실 테고 어떤 마음으로 좀 조언을 해드리고 싶은지 한 말씀 먼저 부탁드릴게요.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전공 탐색 정도는 좀 미리 하고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전공이면 대학교 전공이요? 대학에서 본인이 전공을 할 그 계열의 탐색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뭐 인문계열, 사범계열, 공학계열 여러 계열들이 있을 텐데 구체적인 직업명은 아니더라도 그 정도 계열에 대한 생각은 하고 들어와야 되는 이유가 학교 수업 중에서 진로랑 연관해서 하는 활동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그런 수업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계열을 좀 생각을 하고 와야 되는 거고요. 그 이유가 대학에서 학생들 선발을 할 때 그 학생들의 전공 적합성을 봅니다. 네,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생각을 해야 되고 더 중요한 이유는 2, 3학년 때 배울 과목을 고등학교 1학년 때 선택을 하게 돼요.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3월에 입학했는데 5월이나 6월쯤 되면 이제 그런 희망조사를 하니까 과목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도 좀 계열에 대한 생각을 하고 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거의 준비를 안 하고 오는군요, 친구들이. 안 하고 오는 친구들이 한 3분의 2 정도 3분의 되고요. 2요? 네네네. 그래서 좀 우왕좌왕 하다가 선택 과목 잘못 정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때 가서 막 바꾸려고 하는데 사실 이게 교사 수급 문제랑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쉽게 바꿔주기도 힘들고 우왕좌왕 하다가 또 공부해야 될 부분들 놓치기도 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이제 수능이 끝났으니까 지금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학생들은 이제 입시가 이제 가까워진 느낌일 텐데요. 지금 이 시기에 이 학생을 둔 학부모님들이 꼭 알아야 되는 그런 것들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비교과가 많이 축소되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비교과라고 하는 건 교과가 아닌 영역인 거죠. 그러니까 수상, 봉사, 뭐 동아리 이런 거 다 비교과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축소된 거는 맞아요. 맞는데 아예 사라졌다. 그래서 비교과 이제 관리하지 말자 이런 친구들도 있는데 이거는 좀 오해고요. 사실 교육과정 내에서 하는 비교과는 다 인정이 됩니다.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학생이 사범대를 가려고 하는데 또래 멘토링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국어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고 그랬다고 하면은 의미 있게 기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자연계열로 진학할 친구인데 이 친구가 뭐 과학 체험전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뭐 실험실 교구 정리하는 거를 도왔다. 이런 것들은 또 의미 있는 봉사활동으로 기록이 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비교과 축소된 거는 맞고요. 교과가 훨씬 더 중요한 거는 또 확실한 거고요. 고1부터는 비교과 영역이 대입에 반영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거는 어떤 얘기예요? 그게 교육과정 밖에서 하는 거는 기록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전에는 학교 밖에 나가서도 학생들이 방학이 되면은 우체국 가서 우편물 분류하고 아프리카 봉사활동 뭐 신생아 모자뜨기 해주고 막 이런 거를 이제 학교 밖에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인정하지 않겠다. 그리고 학교 밖에서 그냥 독서하고 독서 책 목록 가져오는 것도 2학년은 목록까지는 기록이 되는데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안 된다. 대신에 그게 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어디로 들어오냐면 학교 수업 안으로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의미 있게 책을 수업 시간에 읽었고 활동이 일어났으면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라는 영역이 있어요. 그 영역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져요. 그 영역이. 그렇군요. 저는 이제 벌써 제 대학교 제가 들어간 게 20년이 이제 넘었거든요. 네네. 그때도 이제 지금의 어떤 입시가 상상이 안 되는 거죠. 너무 시스템이 다르니까. 근데 지금 고등학교
그 친구들을 둔 학부모님을 저보다 더 윗세대이시기 때문에 네. 이런 시스템을 아예 지금 잘 모르시는 분은 아예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런 그 비교과 영역, 뭐 교과 영역 이렇게 기록되는 게 대를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그동안 했습니까? 이런 비교과 영역까지 다 보는 거는 사실 네. 학생부 종합 전형이에요. 수시에서도 교과 전형이 있고 학생부 그죠. 종합 전형이 있고 논술 전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부 종합 전형은 사실 전체로 치면은 아주 전형의 대표적인 건 아닌데요. 부모님들께서 선호하시는 학종이라고 부르는 거죠. 네네네. 학종이라고 부르는 상위 15개 대학에서 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방식이 학종이었고 이제 비교과 사라지니까 학종도 이제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아직도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거든요. 몇 프로 정도 되나요? 30% 이상이고요. 뭐 그래요? 조금씩 준다고 하는 말들도 있는데 사교육 쪽에서는 뭐 정시와 그냥 교과 전형, 내신 성적만 보는 전형이 반과 반으로 갈 것이다. 이런 예측도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진로 진학 전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입학 사정관으로 활동하시는 교수님께 직접 여쭤봤는데 네. 학종을 없앤다는 얘기는 아직 없다. 왜냐하면 대학에서 선호하는 유형이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이 학종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이제 수시 전형이죠, 그렇죠? 그쵸, 네. 그리고 정시는 이제 수능 거의 그렇죠. 100%고요. 네네네. 그 이 수시와 정시의 길이 많이 다르잖아요. 네네. 그래서 각각의 대학을 잘 가게 하면 꿀팁이 좀 다를 텐데 어떤 내용을 좀 이렇게 정리해서 학부모님들한테 전달이 가능할까요? 사실 꿀팁이라고 제가 책에 담아 놓은 거는 뭐 대단한 입시 전략은 아니고요. 시험에서 실수하지 않는 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신 시험을 잘 봐야 수시 진학을 잘하는 거고 그 수능 시험을 잘 봐야 정시 진학을 네. 잘하는 거잖아요. 그 양대 시험인데 본인의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는 팁은 실수를 하지 말자고 사실 실수를 학생들이 신박한 실수를 하진 않아요. 항상 되풀이되는 실수인데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신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시간 배분을 잘 못합니다. 뒤에다 찍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전자기기를 가져오면 안 된다. 담임 선생님이 엄청 강조를 하시는데 그냥 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전자시계를 차고 와요. 그러면 아침에 휴대폰을 다 수거할 때 예. 전자시계를 뺏기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이제 이거를 빌려보겠다고 막 교무실 뛰어다니고 감독 없으시면 좀 빌려주세요 하는데 빌리지 못한 친구들 다 시험 망치는 거죠. 아니 여기 시기가 이게 교실에 있지 않나요? 친구들도 그 생각을 하더라고요. 중학교 때는 벽시계를 떼다가 칠판 앞에다 놔줬대요. 근데 수능 시험에서도 벽시계를 놓을 수 없어요. 만약에 그게 고장나면 학교에서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렇구나. 내신 하나하나의 시험이 다 수능에 준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친구들도 그렇게까지 생각은 못하고 그냥 첫 번째 시험이니까 너무 잘 보고 싶은 욕심은 네. 있는데 이런 준비들을 조금 소홀히 해서 실수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저희 때랑 내신을 바라보는 그 시험에 대한 관점이 엄청 다르네요. 네, 많이 달라요. 내신 하나하나가 다 네, 정말 네, 중요한 게 받아들여지는군요. 네. 그리고 정시에서도 사실 되게 안타까운 실수 사례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좀 피해 가셔야 되는데 하나만 소개해드리면 제가 재작년에 감독을 갔는데 수능 감독을. 예, 수능 감독을 나갔는데 그 학생들이 외고 학생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시가 엄청 중요한 친구들이었는데 점심시간에 긴장돼서 그랬는지 소설책을 읽은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감독관 선생님이 들어오시니까 그냥 무의식적으로 서랍 안에다가 소설책을 넣었어요. 그랬는데 뒷자리에 있는 학생이 그걸 보고 신고한 거죠. 그래서 야박해라. 시험장 반입 물품이 있다 여기. 그래서 그 학생이 덩치 큰 남학생이었는데 울먹울먹하면서 그냥 퇴실 당하고 부정행위했다는 사유서 쓰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나요. 세상에. 그래서 학생들이 자주 하는 내신에서 실수하는 거, 정시에서 실수하는 것들 그런 사례들을 제가 책에 적으면서 좀 이런 실수만큼은 피하자. 네, 그런 것을 좀 꿀팁으로. 네. 하나씩만 더 얘기해 주세요. 하나씩만.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정시에서 이제 4교시가 탐구 과목이거든요. 그러면 사회탐구, 과학탐구 과목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이만한 두께로 이걸 한 번에 나눠줍니다. 그럼 학생들은 제1선택과 제2선택을 빠르게 골라서 2분 안에 골라서 본인이 볼 1선택만 책상 위에 올려두고 나머지 시험지는 또 그 봉투가 있어요. 봉투 안에 다 넣어서 밑에다 내려놔야 되는데 너무 달라졌어요. 네, 친구들이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떨다가 이거 시험지 본인이 봐야 될 것만 집어야 되는데 밑에 딸려온 거죠. 다른 과목의 시험지가.
보통은 감독관 선생님이 이렇게 돌면서 선택한 과목과 시험지가 일치하는지 확인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걸 놓치셔가지고 학생이 중간에 손을 번쩍 들어요. 어떻게 시험 보는 과목 아닌데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 그 학생은 부정행위입니다. 나가야 돼요? 나가야죠. 왜냐면 그 교실에 있는 다른 친구들이 인지를 했기 때문에 감독관 임의로 봐줄 수가 없거든요. 그럴 때는 몰래 가만히 있어야 되는군요. 그래서 제가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순간에 고해성사를 하지 말아라. 그냥 몰랐으면 슬쩍 내려놓든가. 그러니까 부정행위를 막아야겠지만 의도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중간에 뭐 핸드폰 주머니에 있었는데 중간에 알았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죠, 사실. 꺼놨으면은 울릴 일이 없으니까. 꺼놨으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막 지각해서 오는 친구 중에 휴대폰 수거가 다 끝난 시점에 오는 친구들이 감독관도 정신없고 본인도 정신없이 있다가 울려서 이렇게 나가는 그런 사례들도 참 있습니다. 항상 이제 그 입시가 끝나면 뭐 서울대 몇 명 보냈는지 뭐 유치원 보냈는지 막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보면은 이제 같은 지역에 있더라도 어떤 학교는 이런 학교로 이렇게 잘 보내고요, 좋은 학교나 유치원을. 그렇지 않은 학교는 좀 그렇지 않은 경향이 이어지더라고요. 그게 이제 일반고 같은 일반고인데도 이게 어떤 차이가 있길래 이런 좀 격차가 벌어지는지 사실 궁금하거든요. 사실 일반고 내에서 차이라면은 좀 학군지와 그렇지 않은 지역의 차이가 크고요. 네. 뭐 의대를 100명씩 보냈다 막 이런 학교들은 대부분 자사고가 많아요. 그리고 자사고는 학생을 선발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미 우수한 학생들을 많이 선발하고 그 학생들의 목표가 의대 진학, 뭔가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정시 대비를 막 해주고 1학년 때부터 문제풀이식 수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면 또 결과가 좋고 그러니까 또 의대 희망생들이 몰리고 약간 이런 순환의 구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학교의 역량만은 아니다. 지원과 어떤 뭐 선호도 이런 게 결합이 된 그런 결과물이네요. 네, 사교육 역량도 솔직히 있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그 고등학교를 보내는 학부모님들이 진짜 어디 보내야 되는지 고민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좀 뭐 이 자사고, 뭐 외고, 일반고, 뭐 일반고 중에서 빡센데 안 빡센데 이런 걸 잘 좀 그 우리 아이에 맞춰서 보내려면은 어떻게 보내야 되나요? 중학교도 학부도 학생이 있으니까. 사실 저도 중학생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고등학교를 도대체 어딜 보내야 되지? 내신 잘 따는 학교를 보내야 되나? 아니면 그래도 좀 상위권 친구들이 많은 학교를 보내야 되나? 저도 고민을 하는 부분인데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너무 아이마다 다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무조건 입시에 유리한 학교는 없다. 내신이 유리하면 결국 주위 친구들이 공부를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학교 수업의 수준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요. 정시 수준의 문제풀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만큼 정시에 불리한 학교인 거고 정시에 유리한 학교다. 그러면은 학생들 수준이 높으니까 내신 따기는 반대로 어려운 거죠. 상충관계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또 내신과 수시와 정시의 비중이 반반 정도 됐기 때문에 50% 유리하면 50% 불리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학생이 어떤 친구는 수시에 맞고 어떤 친구는 정시에 맞고 이런 게 좀 가름을 할 수 있나요? 좀 주위 친구들이 어떻게 하든 말든 우직하게 공부하는 친구는 사실 뭐 수시로 좀 내신 따기 쉬운 학교 가는 거 괜찮고요. 좀 분위기 탄다 그러면 차라리 최상위권 친구들 많은 데 가서 정시 준비하는 게 괜찮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반적인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면 최상위권 학교를 피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3년 동안 멘탈 관리를 해야 되는 건데 너무 최상위권이 많으면 본인 실력이 아니라 실수 하나 했을 때 등급이 막 바뀌어요. 등급이 막 떨어지고 하니까 그런 스트레스는 좀 피했으면 좋겠고 하위권이 너무 많은 학교도 가능하면 피해라. 이거는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친구들은 약간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대충대충인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멀쩡한 친구 그냥 쉬는 시간에 독서할 수 있잖아요. 그런 친구가 오히려 왕따 당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중위권이 좀 두터운 학교가 답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치관이 다른 친구들이 많은 학교 이런 거는 어떻게 좀 걸러낼 수 있습니까? 근데 사실 주변 평판을 들으면 다 알 수 있고요. 거의 나오나요? 학생들이 더 잘 알아요. 왜냐면 본인 친구들과 선후배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정말 분위기 안 좋았던 학교라고 해도 2, 3년 사이에 또 바뀌기도 해요. 그래요? 그래서 1, 2년 선배들 얘기 듣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한국에는 입시 어떤 메카 대치동이 있잖아요. 대치동. 지금 계신 학교에서도 대치동에서 학원 다니는 친구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가깝으니까. 네네. 이 대치동 이런 시스템이 정말 입시에 도움이 많이 되는 건지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대치동으로 대표되는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궁금하네요. 저는 사실 공교육 교사여서 그런지 몰라도 대치동 사교육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입장이거든요. 네네네. 왜냐하면 일단 아이들의 발달 과정에 맞지가 않잖아요. 사실 어떤 건지 제가 정확히 몰라서.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초등학생 아이들이 고등수학 문제를 풀고 있고, 그렇죠, 맞아. 뭐 유치원생 애들이 영어로 막 토론하고 있고, 이거는 정말 그 시스템에 맞는 아이들은 한 5%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수한 친구들에게는 뭐 효과가 있겠지만 모두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제가 사교육 완전 부정하는 입장은 아니고 공교육에서는 어찌됐든 중간 정도 수준의 학생들에게 수업이 맞춰져 있으니까 좀 심한 문제를 풀어보려면 학원 이용할 수 있다 생각을 해요. 그래도 1년 정도 선행을 하거나 정말 영특한 학생이라면 2년 정도의 선행까지는 예습 복습에 효과가 있으니까 도움이 되겠지만 대치동식 선행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궁금한 게 대치동 학원을 가려면 꼭 대치동을 가야 되나요? 집 근처 학원 다니면 되지 않을까요? 집 근처 학원도 괜찮죠. 근데 그렇죠. 이제 대치동 학원이라는 달라요? 거는 뭐 상위 1% 친구들에게 맞춰진 시스템이 조금 남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해요. 왜냐면 그런 노하우가 있으니까. 동네에 그렇게 1% 영재 아이들이 많진 않으니까 또 그런 학원들은 많이 없죠. 민감한 질문인데 지금 계신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대치동을 많이 다닙니까?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아닌 친구들도 스스로 있어요? 공부하면서도 최상위권 유지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뭐 대치동 학원가를 이용했냐 안 했느냐가 입시를 잘하냐 아니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